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비전과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는다. 이번 시간에는 파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일 후보 만나봅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파주시장 선거에 도전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파주시장에 도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운명이 아니었나, 숙명적인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 정치적인 상황이 좀 그렇게 좀 만든 부분들 상당히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민주 평화 세력, 이 파주에 있는 민주 평화 세력이 위기에 처해 있어서 파주에서 태어나고 파주를 가장 잘 알고 있고 파주를 위해 가장 잘 준비된 후보인 제가 나서야만이 이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민주당, 우리 민주개혁 진영이 다시 집권할 지방정부를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 판단을 해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지난번 당내 경선에서 현역 시장이 공천에서 배제된 가운데 승리하셨는데 어떻게 승리를 예상하셨나요? 모든 후보자들이 똑같듯이 아마 저 또한 당연히 제가 승리하지 않을까 예상은 했었습니다만은 우리 출마하고 경쟁했던 모든 후보들이 다 강점들이 다 달라서 아주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가 여태 제가 유일하게 지역에서 준비를 오래 해왔던 후보고 그다음에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제가 진정성 있게 우리 지지자들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지지를 호소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진정성이 좀 돋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승리한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초선 도의원 출신으로 의정 활동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파주시장 후보로서 본인의 장점을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장점이라고 좀 생각하는 거는 제가 경기도의원 4년 동안 건설교통위원회를 쭉 4년을 했다는 거에 좀 방점을 두고 싶고요. 그래도 제가 4년 동안 해왔던 업무에 보면 도시계획이나 그다음에 이제 건설 부분, 도로, 그다음에 철도, 그다음에 교통은 이제 버스 정책이나 그다음에 이제 택시, 모든 부분들을 다 총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높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제가 보통 이제 경기도 의원들이 보통 보면 31개 시군을 전체 다 보고 있고 1,400만 인구의 교통 정책이나 그다음에 도로 정책이나 이 부분들을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시각들이 파주시를 바라봤을 때 종합적인 시각들이 좀 다른 타 후보들이나 다른 후보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시각들을 갖출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파주 현안 과제는 무엇이고 해결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파주에 제가 현안 과제를 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그땐 보통 문화하고 교육을 뽑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공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당연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종합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게 필요한데 좀 이웃의 고양시 같은 경우도 사실 종합 아름드리 공연장이 있거든요. 이런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옆 동네 가면 이제 또 의정부 우리 인구 사이즈 비슷한 50만 도시 의정부도 종합 공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파주가 지금 50만 도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 당연히 거기에 대한 컨텐츠들이 존재하지 않으니 문화적인 욕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좀 채울 수가 없어서 우선적으로 빨리 이 부분들이 좀 채워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육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파주가 보면 이제 교육 현장에 가서 보면 지금 파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그 제공해주는 이 교육 서비스가 이렇게 다 이 단절이 돼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 다 연결이 돼서 그게 이제 자유학년제나 고교 학점제나 해서 연결이 돼서 아이들이 대학을 가거나 장래 그 이 결정을 할 때 좀 도움을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이제 공약에 문화 부분들을 하고 교육도 이제 그 교육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게 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파주시는 인구 50만이 넘어설 정도로 도시가 발전하고 있지만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제가 진단하는 그 불균형 그러니까 해결 방안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부에 있는 그 운정 신도시하고 북부에 있는 그 문산, 금촌, 조리, 광탄, 탄현 이 부분들하고 좀 이제 불균형이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다 분절이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운정은 운정대로, 금촌은 금촌대로, 문산은 문산대로 큰 축으로 보면 그다음에 동서로 보면 탄현이나 광탄도 다 이렇게 동서로도 떨어져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을 좀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다. 하나의 파주로 연결을 시켜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시너지로 인해서 이 불균형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모델을 제시했던 게 뭐냐면 이제 그 경기도 남부에 보면 분당에서 동탄으로 이어지는 도시 구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떻게 돼 있냐면 주거시설 다음에 그 업무하고 상업시설 이 부분들이 같이 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거와 업무와 상업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공약에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좀 트램으로 요 부분들을 좀 연결을 해서 우선적으로는 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 주면 저희 남과 북의 그 불균형이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도시 계획을 사실은 냉정히 얘기하면 다시 만들어 줘야 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가 3호선 파주 연장일 텐데요. 그 2년 전 뉴딜 사업에 선정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경제성 이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3호선 파주 연장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고 이게 참 어렵죠. 근데 이제 분명히 이 사업은 지하철 3호선은 저희가 파주시가 명운을 걸고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2016년 6월 27일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하고 2021년 7월 5일에 그 4차 국가철도 구축망 계획에 확정 고시돼서 실선으로 이제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되는데 거기 이제 국토부에 올라가면 이제 그 BC 경제성에서 이제 자꾸 이제 그 제동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저는 좀 이런 안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원인 처방이 제대로 돼야 그다음에 이제 이 치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은 이제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BC를 통과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파주시가 충족시켜 줘야 된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절돼 있는 파주가 분절되지 않고 BC를 통과할 수 있게 이 부분들의 도시 그 부분들을 좀 채워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시드렸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금촌과 조리 운정을 있는 그 틈을 이어서 이렇게 그다음에 탄현까지 이어지는 그 틈 안에다 BC가 나올 수 있는 주거 상업 그다음에 업무 시설을 같이 넣어서 한 방향으로만의 그 BC가 아니라 양방향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충분히 BC를 얻을 수 있는 BC가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 줘야 한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후보께서는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이 중에서 대표 공약을 두 가지 꼽는다면 무엇이 될까요?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김포에 갔다 왔는데요. 김포에 이제
오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하고 같이 그다음에 18개 시군 시장 후보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그 회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 GTX 그다음에 그 대선 때 약속했던 그 부분들을 제대로 해라. 근데 지금 그 인수위에서 그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상 폐기 수술을 받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딱 걸리는 게 뭐냐면 이제 GTX F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 파주에서 시작해갖고 고양시, 그다음에 이제 서울 위례, 그다음에 이제 이천, 여주까지 가는 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안 한다고 하니 저희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파주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이 GTX F선이 살아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공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동연 지사도 경기도 공약으로 넣고 그다음에 저도 파주시의 공약을 여기도 넣고 그래서 가장 지금 시급한 현안은 GTX F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도 차원에서도 GTX 사업을 마무리 질 수가 있나요? 정부 국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없이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GTX F는 저희만 공약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저쪽에서도 지금 공약을 했기 때문에 항상 의지의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공약을 한 건 뭐냐면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약속을 했으니 공약 파기나 폐기나 이런 부분들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중앙에서 뭐 약속해놓고 폐기한다고 하면 뭐 지역에서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예. 네, 마지막으로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그동안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같이 경쟁했던 우리 또 예비 후보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큰 결단을 내려주신 우리 최종환 시장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같이 우리 파주시를 걱정하고 파주시의 이 장래를 걱정해 주시는 우리 시민분들에게 너무 큰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지지자들과 우리 시민들에게 6월 1일 치열하게 경쟁해서 승리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파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일 후보 얘기 들어봤습니다.